조계종의 사찰음식 1호 명장 선제스님이 최근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은 데 이어 전국 비구니 회장이 수여한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선제스님은 사찰음식의 진수를 현대인에게 알리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에 임명된 정념스님이 산중화합과 미래불교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념스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로운 기구 화합과 혁신위원회는 내년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제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해 전법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서울 종로를 지역구로 둔 정 후보자의 친불교적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제주에서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환경 훼손과 사찰 수행 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사찰음식 1호 명장 선제스님이 최근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은 데 이어 전국 비구니 회장이 수여한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비구니회 사찰음식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선제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찰음식의 진수를 현대인에게 알리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형석 기자가 전합니다. 전통 한식 문화의 확산과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보관 문화 훈장을 받은 사찰음식의 대가 선제 스님이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이번엔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이 수여하는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사찰음식의 대중화에 힘쓴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선제 스님은 문화 훈장과 공로패 수상의 공을 모두 불교계에 돌렸습니다. 이 상도 또 한식을 정부가 인정하고 또 사찰음식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일보다는 불교가 함께 해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를 넘어 프랑스와 호주 등 지구촌에 우리 한식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고 있는 선제 스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불교의 정신이 담긴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힘써왔습니다. 선제 스님은 앞으로 사찰 음식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동물들이나 식물들,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부처님의 식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이루어가야 되는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문제도 많고 우울증도 많은데 이것이 전부 다 음식 때문에 왔고. 조계종의 사찰 음식 1호 명장이자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은 선제 스님에게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일까? 1600년 역사 사찰 음식에 담긴 정신 세계를 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찰 음식을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되고 그것을 현대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려줄 것이냐. 국내 최고의 사찰 음식 전문가 선제 스님은 전국 비구니 회관 법룡사에서 행복한 밥상 만들기 강의를 하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식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에 임명된 정념스님이 산중화합과 미래불교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념스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화합과 혁신위원회는 내년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임명장이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서 정념 스님에게로 건네지자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정념 스님은 지난 2004년부터 주지 소임을 맡아 단기출가학교를 세간에 각인시키고 지난해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을 개원하는 등 교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월정사가 비약적인 발전도 하셨고 원력에 의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셔서 감축드리고 또 어려운데 정진하시면서 또 이렇게 교구장을 수락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념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에서 49 안거를 성만하고 조계종 11, 12, 13대 중앙종회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른바 이사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지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정념 스님은 부족한 게 많은데도 다시 소임을 맡게 됐다며 산종화합과 미래불교를 위한 혁신에 전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족한 게 항상 많은데 아마 대중시민들께서 그래도 뭐 아직 부족한 부분을 더 열심히 좀 더 진력해 달라는 이런 아마 의미도 있겠고, 또 산중의 화합이나 또 시대적 요구, 또 미래를 위한 그런 우리 교구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핵심과 더불어서 임명장 전달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기획실장, 사회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사업부장 등 종단의 부실장 스님들도 대거 자리를 함께해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장이기도 한 정념 스님의 주지 임명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백년대계 본부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념 스님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설계하게 될 화합과 혁신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 이번 주지 임명은 내년 초 공식 출범 예정인 화합과 혁신위원회의 활발한 활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념 스님은 지난 4월 백년대계 본부장에 임명된 직후 혁신에 방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종단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화합은 이렇게 또 함께 구축되어 가야 된다. 이 혁신의 과제는 많은 종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성과 재가를 막론한 불자 지성인들의 이 결합 속에서 불교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임명장 전달식 직후 정념 스님은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불교계 대표적 국제개발협력 NGO인 지구촌 공생회에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단기 출가학교와 함께 조선왕실 도서 환수에 기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등에도 이바지한 정념 스님이 앞으로 교구 발전과 함께 미래 한국 불교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조계종의 수도권 사찰 신도들로 구성된 직할교구 신도회가 조계종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금석 직할교구 신도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 불사 기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정성을 모아줘 고맙다며 앞으로 불교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력 결집 불사 성공을 위해서는 신도들의 힘이 절실하다며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신도들이 나서 지속적으로 불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금석 직할교구 신도 회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정성을 모으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이 2020학년도 종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스님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고 학문에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장학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단 장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스님들은 지원을 받은 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열심히 학문에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장학위는 앞서 종합적인 평가와 심사를 거쳐 국내 14명, 사찰 승가대학원 5명, 해외 4명을 종단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종단 장학생에게는 해당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학교 등록금과 연구비, 생활비 등 장학금이 매 학기별로 지급됩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제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해 전법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새해 포교사 교육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와 구성원들의 결집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00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 2009년 100만 명을 처음 돌파한 이후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배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아 불교 포교의 방향과 대상, 접근 방식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불교 세계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포교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국제포교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불교를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해온 국제포교사회가 정기총회와 송년법회를 열어 올해 활동을 돌아보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제포교사들은 올 한 해 포교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애쓰셨습니다. 외국어를 바탕으로 종단과 사회의 요청이 있는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옆에 있는 도반들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올해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는 어린이 영문 자타카 말하기 대회를 첫 일정으로 지난 4월에는 국제포교사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정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새해에도 포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또 대표적인 봉축 행사인 연등회에서 외국인 연등 행렬 참여와 외국인 연등 만들기 등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템플스테이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제 스포츠 대회에 통역 지원을 하는 등 해외 포교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월 달에 어린이 자타카 대회라고 부처님 생애를 영어로 말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날 초팔 연등 행사할 때 그 안내도 하고 이제 또 다음 날은 연등회 주간으로 연등 만들기를 해요. 외국인들 주. 국제포교사회를 이끄는 김성림 회장은 조직 역량 강화와 구성원 결집을 새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회원들이 활동할 기회와 영역을 넓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포교사들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한테는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아이들한테는 베트남 말을 가르치고 그 베트남 엄마 아이들이 베트남어를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인이 돼야 3개국어를 하면 어디라도 생활할 수 있으니까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를 꼭 배우라고. 스스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고 전 세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는 국제포교사들. 새해에는 한국 불교 세계화와 외국인 포교 활성화의 주역으로서 위상을 한층 굳건히 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잦은 홍수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미얀마 주민들을 위해 대피소를 지어주는 등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은 이달 초 미얀마 뽀도무 마을에서 재난에 대비한 대피소와 철근 콘크리트 다리, 도로 등을 건립해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스님은 미얀마 현지를 방문해 지역정부 대표와 현지 협력단체, 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사업지역 현황을 살피고 재난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재단은 2014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과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로부터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돼 해마다 25만 달러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재단은 국외 자연재해 발생 지역 가운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린이와 노약자와 같은 재난 대응 취약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위험 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대표적인 자비 나눔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라디오의 거룩한 만남이 연말을 맞아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청취자들의 소중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거룩한 만남은 어제 BBS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올해 마지막 성금 전달식을 열고 지난달 방송을 통해 소개된 5명의 이웃들에게 청취자들의 성금 3,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성금을 받은 이웃들은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윤영분 씨와 차지 증후군을 앓고 있는 김주헌 군, 대장암과 간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운기 씨 등 5명의 가족입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교수신문이 올해 사자성어로 선정한 공명지조를 언급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나와 남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모든 불자들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최초의 이웃돕기 정규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은 지난 1991년 4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00여 가족에게 모두 120억 원가량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경제와 통합의 적임자로 여겨지는데 친불교적 행보로도 불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정세균 후보자의 지역구인 종로는 민심의 집결지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정부청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본산이자 한국불교 1번지로 꼽히는 조계사도 품고 있어 정치적, 종교적으로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정 후보자가 비워둔 자리를 누가 대신할지 관심사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스터 스마일, 젠틀맨. 24년 의정 활동 기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따라다닌 별칭입니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을 대변하는 만큼 종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고향을 떠나 종로로 지역구를 옮긴 이후 관내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를 빼놓지 않고 불자들과 소통했습니다. 특히 의장 재임 시에도 조계사 생명살림 기도법회를 늘 챙겨 화제를 모았습니다. 선거에 당선되기 전에는 이 생명살림 법회에 가고 당선되고 나서는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도농간 상생의 의미를 담은 축제도 찾았고 그래서 농민들이 여러 달 동안 정성껏 그렇게 키운 꽃이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라면 굳은 일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행사가 중단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되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눈높이를 맞추는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세균은 좋은 세균이에요. 세대와 진영 간 갈등과 분열이 극심한 이 시기를 헤쳐나갈 적임자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최근 불교계 한 행사에서도 통합과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인들이 더불어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의장 퇴임 시에는 서산대사의 선시로 소감을 대신해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작은 발자취가 후대에 유의미한 이정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불교계에서는 정 총리 후보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렵고 국회에서 싸움하는 이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너무 지겨워하니 당신 미스터 스마일로 좀 이렇게 국민들을 좀 이렇게 화합해 보는데 좀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후보자가 떠나게 되면서 종로는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낙연 총리로 저울질하고 있고 한국당은 황교안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하지만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이 총리나 합작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 한국당 대표 모두 불교계로서는 맞득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로구에 어떤 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정치력이나 어떤 여론의 흐름에 편중하는 그러한 투표들은 잘 안 하는 곳이 종로구라. 상당히 냉정한 곳이 종로구입니다. 대통령을 2번이나 배출한 정치 1번지인 종로를 두고 거물 정치인의 출마가 점쳐지는 가운데 정 총리 후보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불교계로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제주에서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 훼손과 사찰 수행 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풍력 발전 사업 설명회에서도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 자리한 서산사는 태평양이 훤히 내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사찰입니다.
지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의 주역인 강창규 스님이 창건한 서산사는 제주만의 특유한 건축 문화인 돌법당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제주도 내에 소장된 제주 유형문화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산사 목조보살 자상은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서산사 앞바다에서 대규모 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사찰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 수행 환경이나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관 힘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업자 측이나 도에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주 서귀포의 해상풍력 발전은 지난 2011년 동일리 일과리 신도리 앞바다에서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지난해 동일리 앞바다에서만 18기의 풍력 발전기가 들어서는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제주도 풍력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안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그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반대측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말씀한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의회 넘어간 거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상정을 한 겁니다. 상정을 했지만 의회에서 우리 아직 수용성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 게 좋겠다. 풍력 발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상 풍력 발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모두 18기의 풍력 발전기가 들어서는 대정읍 앞바다는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돼 있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처로 생태계 보호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상 풍력으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업인의 생존권을 묵살하고 말살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게 되는 것이고 대정 해안 지역에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가 있습니다. 이 돌고래가 해상 풍력에 들어서게 되면 각종 전파에 의해서 돌고래가 서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는 해상 풍력 발전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측 주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갈라진 민심을 그대로 드러내 제2의 강정 해군기지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한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자연 생태계와 사찰 수행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우려 사항들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지난 8월 천태종의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종단의 소위 경전인 묘법 연화경의 가르침을 담은 대규모 교성곡의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천태종 청주 명장사가 자비나눔 음악회를 열고 교성곡 30곡을 다시 한번 선보여 그날의 감동을 재현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내가 되어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밝히자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가 15일 오후 문학전에서 일신청정 인류 행복 기원을 위한 명장사 관음합창단 자비나눔 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음악회를 보기 위해 명장사를 찾은 사부대중만 500여 명. 이번 무대는 묘법 연화경의 가르침을 담은 교성곡을 무대에 올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사로 이거를 토해내고 그것을 정말
참 귀한 그러한 음악을 맞춰서 교성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외우고 노래하고 또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불자들의 사명이고. 앞서 지난 8월 천태종은 구인사에서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을 주제로 한 법화광명의 노래 전품 초연 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이후 청주 명장사는 4개월여 만에 지역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교성곡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묘법 연화경의 수승한 가르침을 음악으로 배우고 찬탄하며 산행과 수행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 창작된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 총 30곡으로 구성된 법화광명의 노래는 분량으로만 따져도 3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특히 악보 없이 30곡의 교성곡을 모두 암기해 부른 합창단원들의 숨은 노력에 객석에선 연신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곡인데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노랫말을 작곡이 된 게 아니라 경전에 있는 말을 이렇게 풀이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그 경전 내용 그 말들 때문에 저희들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좀 막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간혹 걸림돌이 되긴 했습니다. 중생이 법을 통해 광명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내용의 법화광명. 법화광명을 노래한 이번 음악회는 어둠 속에 있는 중생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눈 대법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조계종이 종단 장학승으로 선발된 스님 23명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고 학문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인재 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종단의 주요 불사입니다. 국내외 석박사 과정을 밟는 학인 스님들이 한국 불교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주역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